그걸 앓는 순간 그냥 같이 그냥 얼어붙는 거죠. 막 동태가 되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이 방의 방침입니다. 여기 잠깐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공주입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열이 없는 거로 다 확인이 돼가지고요. 벨트 다 했어. 네, 벨트 다 했어요. 우리 저번 벨트 안 해가지고. 오늘은 우리 이만갑에서 아주 열심히 활약 중이죠. 우리 하진우 씨.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어렵게 모셨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모시기가 그래요. 그런데 진우가 그래도 고맙게도 누나 저는 상관없다고 뭐 젊었는데요 하면서 되게 씩씩하게 얘기해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그렇죠. 오면서 진우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내선 비행기를 처음 타봤다고. 비행기는 좀 처음이에요 진짜로.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올 줄 알았으면. 근데 저 봤어요. 네? 이 비행기 떨리는데 진우가 무서웠나 봐요. 손을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더라고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무서웠죠? 순간에 딱 이제 오를 때 나 봤거든요. 봤는데 진우가 막 무서웠나 봐요. 손을 막 이렇게 꼼질꼼질 하는 거야. 근데 오다가 기후변화 때문에 좀 흔들렸거든요. 근데 막 손을 꼭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시골에서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타보다 보니까 진짜 귀여웠어요. 근데 국내 안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탄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좀 뭔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비행기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비행기 교과서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타고 소리 진짜 국내에서는 또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뭔가 진짜 새로웠어요. 절차나 뭐 이런 거는 국제선이랑 비교할 때 어땠어요? 좀 간단한데 되게 근데 국내선이라는 뭔가 이렇게 항공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북한이랑 비교를 하면 타자마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왔죠? 저는 진짜 거기서 더 충격받았어요. 보통 우리 운전을 하면 막 3시간 넘게 오잖아요. 운전에서는 제가 물어봤잖아요. 누나한테 물어봤는데 40분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떠서 40분. 근데 속으로 되게 충격받았잖아요 거기에. 와, 이렇게 쉽게 비행기를 타고 그것도 국내에서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작년이었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갔을 때 작년이죠. 그때 왜 삼지연까지 국내선 타고 신안비행장에서 삼지연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당일꾼들 뭐 당을 위해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을 국내선 태워주는 그런 선물을 했대요. 진짜요? 근데 그때 이제 국내선을 타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우 씨나 저나 북한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무산에서 어디 평양을 가든 어딜 가든 뭘 꼭 싸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희는 이제 도중 식사를 싸가지고 그것도 막 보름씩 가잖아요. 그쵸. 가다서다 막 전기가 없어가지고 가다가 막 서가지고 그것도 저는 한번 충격적인 게 선 게 저희 무산에서 청진까지 나가는 길에 중간에 차령이라는 연길이 있어요. 무슨 영? 차령 고개라는. 차령. 보통 북한은 터널이 없잖아요. 어떻게 없죠. 보면 이 산을 막 애돌아서 가잖아요. 그렇죠. 산 모양 그대로 가죠. 빙글빙글 돌아서. 근데 거기서 기차가 정전돼가지고 연착되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산 청진은 솔직히 도중 식사를 안 하고 다니거든요. 가까우니까. 근데 거기서 이틀 동안 서 있었어요. 엄마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굶었어요? 굶었죠. 하긴 북한에서 2, 3일 굶는 건 굶는 것도 그렇죠, 아니야. 맞아요. 잠만 이제 자는 거지. 굶으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잠만 자고. 맞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기차 탔을 때 난 멀미하던 기억밖에 안 나요. 북한 기차는 왜 그렇게 뚫쳐대는지. 맞아요. 도로가 이게 철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레일 자체도 그런가. 뭐 차는 이미 뭐 말할 수도 없는 문제가 거고. 있어요. 저는 항상 북한에서 제가 이제 한반도 공주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차 탈 때마다 물 웅덩이 빠지고 할 때마다 사람이 밀고 늘 언덕 올라갈 때마다 막 당기고 막 서로 막 부둥켜고 갑자기 이제 막 떨어져 있다가도 갑자기 이제 도로가 안 좋으니까 막 국제동 같잖아요.
야 진짜 그 김정은이 왜 판문점에 내려왔을 때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에 모시고 싶은데 맞아요. 도로가 너무 맞아요. 한심해서 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어땠어요, 지네 씨는 그거 보면서? 볼 때게 되게 알긴 아는구나 하면서도 걔는 그래도 지방까지는 안 오죠. 지방도는 더 심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근데 보면. 그걸 대내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게 굉장한 맞아요.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항상 자기네가 어떻다? 우월하고 뭐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를 그렇죠. 하면서 사회주의 강대국이고 뭐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사는 맞아요. 나라고 뭐 무릉도원이고 그리고 왜 이제 항공기 자체도 네. 북한의 고려항공은 제 친구들 제 외국 네. 친구들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고려항공을 탔대요. 네. 근데 굉장히 노후해가지고 기관 소리부터 다르대. 맞아요, 엔진 맞아요. 소리부터가 오히려 그거 타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무섭대요 진짜로. 폭발할 것 같으니까. 오, 맞아요. 그리고 가다가도 폭폭폭폭 뭐 이런 소리가 나면 비행기가 뚝뚝뚝뚝 떨어질 것 같고 맞아요. 그렇게 막 겁날 정도래요 고려항공이. 근데 우리나라 국내선은 오히려 그 고려항공에 비해봤을 때 엄청 더 그렇죠. 전 시설 좋고. 자체가 되게 이렇게 비행기 탔을 때 뭔가 그런 깔끔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난 태국에서 비행기 처음으로 태어나서 타는데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그 데리고 오는 선생님이 신발을 벗어야 된대. 비행기 맞아요, 타기 전에.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치 그치. 걸리느라고 얘기를 한 건데. 나 신발 벗고 신발까지 거의 이렇게 안고 이러고 다 부르구나. 맞아요. 공감이 돼요. 그랬더니 막 그 국정원 선생님이 막 죽겠다고 웃는 거야. 근데 우리 7명이 다 신발을 가슴에 안고 줄을 쫙 서갖고 제일 뒷구석에다 갖다 태웠어요 우리를. 와. 근데 막 그 비행기 안에서 밥 주잖아요. 먹었어요? 그 밥이 왜 그렇게 맛있어요? 나 진짜 그것도 공짜로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근데 우린 거 더 내라는 줄 알고 서로 안 먹겠다고 손가락 진짜요? 쳤다니까. 우리 돈 없으니까 안 먹는다고. 근데 선생님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탔다고 밥 공짜로 준다는 거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이 와가지고 뭐 비빔밥 먹겠냐, 뭐 도시락 먹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알아들었어요 그 얘기를? 난 못 알아들었죠. 근데 나도. 뭘 준다고 하니까 응. 달라고는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돈은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괜히 이제 막 선생님 눈치를 보는 거지. 아 이거 뭐가 먹어야 되나 맞아요. 말아야 되나. 맞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여기는 KTX도 출발했는지 섰는지 느낌이 없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북한의 기차는 덜컹 하는 게 출발할 때. 출발하면 맞- 이거 뭐야 이거 밥한자 뭐 덴뿌라 이런 거 팔러 나온 맞아요. 엄마들이 그 기차 속도 맞춰서 걷잖아 왜. 맞아요. 어느 정도 속도 빨라질 때까지 걸으면서 이렇게 탁 팔잖아 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올라타갖고 담배랑 이런 거 다 팔아요. 맞아요. 팔고 이제 딱 떠나기 전에. 그치 속도가 빨라지면 딱 뛰어내리고 대박이죠 이제. 그런 거하고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은 그렇죠 이제. 어떤 때는 막 우리 같은 무산 쪽은 막 이렇게 위에 막 위에 타고 다니는 나 사람들이 봤어 하차방통 위에 그러다 전기부터 죽는다며. 맞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면 이제 막 다리 같은 게 막 잘리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 그걸 또 누가 하나 뭐 단속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기차가 워낙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막 대가리 위에 막 올라타고. 그래 응. 나는 그거 이미지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자강도 같은 경우는 이 군수물품 공장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시퍼처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꼭대기에 올라타고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하차방통 위에나 그렇게 올라타지 려객 열차 꼭대기에는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철학색은. 맞아요. 근데 우리 쪽은 많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막 석탄 실은 그 빵통 같은 데 올라타는데 우리 쪽은 그 이제 열차 사람들이 다 타잖아요. 그 위에도 올라탄다니까요. 기차에 이제 북한 열차는 뭐 특이한 뭐 위에 이렇게 뭔가 동글동글한 게 있잖아요. 있죠. 그걸 이렇게 잡고서 타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겨울 같은 때도 그렇게 타요? 겨울에는 안 타더라고요. 이제 얼어 죽겠다 이거. 그렇죠. 영하 보통 30도 막 우리 때는 막 30도 이렇게 됐잖아요. 기본이. 그걸 앓는 순간 그냥 같이 그냥 얼어붙는 거죠. 막 동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우 씨 무산에 살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회령에 그 김전수 교원대학 다니면서 네. 그때 보니까 이렇게 청진 지나서 들어가다 보면 거무산 초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갈라지더라고. 맞아요. 하나는 회령으로 네. 가고 하나는 무산으로 가고. 거기를 그냥 직진 쭉 가면 무산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바로 해령 막 갈라져서. 이쪽으로 가고. 그 저는 이제 회령만 갔댔으니까. 아. 근데 그 거무산 초소에서 그렇게 깐지락거려요. 맞아요. 뭐 맞아요. 달라고.
그래서 그때마다 뭐 이렇게 담배 같은 걸 이제 막 줘야 보이고, 되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생 그것도 있고 공민증도 다 있다 보니까 상관없는데 어쩔 때 그 행방 뛰는 엄마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아, 나뭐 되게 배낭 불쌍하죠. 하나 맡아달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 통과만 해달라고. 오, 야. 엄청 많아요, 그런 게. 그런 게 나는 지방에서, 그러니까 자강도도 물론 지방이지만 네. 자강도는 장사꾼들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막 담배 장사꾼들 막 배낭이 자기 몸무게 한 엄청 배 엄청 크죠.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배낭만 굴러가는. 침만 굴러가 맞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한 두세 번 맡아준 적도 있어요. 되게 마음이 착하네요. 아, 왜냐면 이제 그 아빠가 어쨌든 둥글 모자잖아요. 그렇죠. 둥글 모자면 알다시피 호랑이 가지고 썼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차 타고 가다가도 다 세워놓고 이렇게 역에서 용무원들이 단속하면 맞아요. 막 군관 동지 좀 도와주십시오, 한 막 번만, 도와주십시오, 맞아요. 막 그러면서 통과시켜달라고 막 이제. 우리 아빠는 또 마음이 약하다고. 그러면 얘네들 가는 어떻게 할줄 일행이라고. 알고 단속 안 받으려고 역에 섰을 땐 짐을 그 유리창이 없잖아요. 네, 고난행군식의 맞아요. 기차가 열차 없죠. 다 뜯어갔으니까. 다 뜯어가 없어. 맞아요. 바람이 그냥 막 사방으로 막 통하고. 충격이었어요, 난. 맞아요. 그래서 청진에서 청진학송을 탔는데 네. 기차에 유리 조각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근데 이제 담배찜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걸 서니까 밖으로 내 던지더라고. 와. 던져서 밖에서 누가 보고 있다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용머니 쭉 훑고 간 다음에 다시 맞아요, 올리는 올리고, 거야. 맞아요. 야, 맞아요. 그래서 이 장사꾼들도 머리 잘 쓴다, 야. 단속되면 괜히 막 돈 뜯어내고 걔네가 이러니까. 오. 맞아요. 그런 다 거 되게 내렸다 많아요. 다시 올리더라고. 근데 그렇죠. 내려놨는데 용머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는 그 군간 네. 열차가 군인들만 타는 칸이 맞아요, 따로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군인 칸. 군인 전용 칸이 따로 있죠. 근데 글쎄 거기에 어떤 엄마가 아기를 업고 들어온 거야. 근데 아기가 난 지금도 생각나요. 막 1살, 2살 됐을까? 막 코 이렇게 막 흘리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아기가. 근데 그거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마음이 약하니까. 군간이고 막 하니까 네. 이제 군간들한테는 꼼짝 못 하거든요. 그렇죠. 군간 가족이라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이 갈 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 집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담배찜을 아예 다 군인 칸에다 실어가지고 야 이거 하지 말라 해가지고 통과시킨 적도 있거든요. 되게 근데 그런 사례는 되게 많죠. 이제 북한에서 되게 흔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아니 도와 안 주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처럼 이제 되게 마음씨가 이제 착한 이런 네. 분들은 되게 불쌍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안 그런 분들은 이제 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진우 씨는 북한에서 살 때 네. 대부분 이렇게 뭐 어디 다른 지역을 가잖아요. 그럼 네. 서비스차를 많이 이용했나요? 아니면 기차를 많이 저는 이제 기차랑 서비스차를 되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막 일이 생기잖아요. 이제 여기처럼 뭐 약속을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일이 생길 때마다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기차랑 거의 서비스차가 50% 반반씩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린 데는 이제 기차 같은 경우에는 평양, 부산이 바로 직행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거기 빠를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 서비스차를 그냥 차잡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차잡이해서 나갈 때가 더 많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우래 잠깐만. 진우 씨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진우 씨 북한에 있을 때 직업이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거는 여기 다음 편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네. 이제 우리 진우가 국내선을 탔던 그 소감. 너무 신기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지금 만약에 북한 같았으면 서울에서 부산 오려면 한 20일은 와야죠.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 한 달 가려면 배낭에다가 쌀 쥐고 나와야지, 쟁개비 그렇죠. 쥐고 나와야지, 두 개는 배낭 기본은 두 개는 들고 가지고 나와야지. 근데 쟁개비하고 쌀은 왜 쥐고 나오죠? 도중 식사를 또 해야 되고. 도중 식사를 밥해 가지고 나오면 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차가 서면 여기야, 맞아요. 거기가. 배낭 뒤에다 이렇게 속가마를 이렇게 뒤에다 메고 달고 나가 다니는 달고 다니냐, 딸까당 딸까당. 맞아요. 야, 소리가 그래갖고 나고. 서면 강바닥으로 뛰어내려가갖고 거기서 불 떼고 밥 해 먹고 그랬는데 다음 편에 이어서 왜냐면 현우만큼 북한의 곳곳을 많이 돌아보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직업 특성상.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편에 이어서 한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뵐게요. 다음 편에 뵐게요.